고등학교에서는 우리가 선택한 과목에 따라 이동하여 수업을 들어요. 전 이만 수업 들으러 가볼게요. 지금은 소설 창작 수업 중입니다. 저는 패션 에디터가 되는 것이 꿈인데요. 상상한 것들을 이야기로 만들어 보면서 제 창의력을 키워볼 수 있을 것 같고 글쓰기 연습도 하고 싶어 이 수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만든 소설을 소설 단편집으로 출간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설레이고 더 열심히 소설 창작 수업을 집중해서 들을 것입니다. 패션 분야와 컴퓨터, 조금 낯선 조합으로 느껴지시죠? 저는 미래의 패션 에디터는 디지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에 2학년 때 프로그래밍 수업을 선택하여 C 언어와 코딩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배운 것들이 능력 있는 패션 에디터로 만들어줄 거라 생각했어요. 내 진로를 찾고 이에 맞는 과목 선택,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진로 상담 선생님과 함께 제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을 하기 위해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내년에 수강할 과목을 직접 선택해야 하거든요. 1학기엔 매주 진로와 직업, 참여적 체험활동 수업이 있어서 수업 시간에 직업 적성 검사나 학과 탐색 활동을 통해 제게 어울리는 분야를 탐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으로 과목 선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우주기계공학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2학년 때는 물리학 1, 지구과학 1, 과학과제 연구를 수강했고 3학년 때는 물리학 2, 지구과학 2, 수학과제 탐구를 선택할 예정입니다. 최종 과목 선택을 하고 나면 나중에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방송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기계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여러 가지 장비를 다루는데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제 희망 진로 분야와 관련된 과목 선택과 동아리 활동들을 통해 제 꿈이 더욱 확고해지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로 학생들이 과목 설계를 어떻게 했고 진학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어려움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극복했는지 등을 작년과 올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들 바쁠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소개하실 때 자신의 전공과 관련해 고등학교 과목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덧붙여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래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재학 중인 김지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철학과에서 여러 전공과 교양을 배우면서 철학과 대학원으로 진학할지 법학전문대학원 통칭 로스쿨로 진학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문을 연구하고 강연하는 교수라는 직업과 법률의 집행을 다루는 검사 둘 모두 어렸을 때부터 꿈꿔오던 직업들이라 좀 더 학업을 진행해보고 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철학과에 진학하겠다는 전공 과목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최대한 제 전공과 많이 연계할 수 있는 과목들을 주로 설계한 것 같습니다. 철학 일반에 배우는 철학,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와 같은 과목들을 설계해서 철학의 내용을 배우고 다양한 사상들과 관련된 제 생각과 발전 과정을 생활기록부 사항에 실을 수 있도록 집중했습니다. 또 철학과 관련지어서 세계를 해석하고 생각을 드러내는 활동이 철학과 입시에 있어 매력적인 사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완전히 철학 자체는 아니더라도 정치와 법이나 국제정치 같은 철학과 관련 짓고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과목들을 설계하고 수강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정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에 재학 중인 백인준입니다. 융합전자공학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통신이나 컴퓨터에 관한 기본 지식을 학습하는 기존의 전자통신공학과의 커리큘럼에 융합의 과정을 더해 여러 가지 기술을 융합한 학문을 배울 수 있는 학과입니다. 저는 원래부터 자연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수학 1, 2, 미적분, 수학 과제 탐구와 같은 수학 과목과 생명과학 화학 1, 2, 생명과학 실험, 화학 실험 등 과탐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동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리더학부에 입학한 송다린입니다. 먼저 제가 다니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리더학부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학과 이름처럼 세계로 나아가는 공공사회를 선도하는 리더를 양성하고자 한 학과입니다. 전공으로는 법과 경제를 주로 배우기 때문에 많은 선배들이 로스쿨을 준비하고 또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선배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문을 열려 있습니다. 저는 경제를 응용할 수 있는 정책학 트랙을 밟을 생각이며 아직 구체적인 진로는 탐색 중입니다. 저는 예전으로 말하자면 문과 학생으로 사회탐구와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습니다. 사회탐구 과목으로는 2학년 때 윤리와 사상, 3학년 때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를 배웠습니다. 저는 사회탐구 과목은 성적이 모두 잘 나왔었는데 솔직히 수강 학생 수가 많았다는 점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큰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학에는 재능이 없다고 생각해서 수학은 한 학기에 필수적인 것 한 과목씩만 수강했는데 지금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데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수학은 잘하면 잘할수록 좋으니 수학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명호고등학교를 졸업해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에 재학 중인 이효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마케터를 꿈꾸고 진학하였으나 현재 데이터와 블록체인에 관심이 생겨 통계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관련 대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영학과를 바라보고 과목 설계를 했는데요. 인문 계열이기 때문에 사회탐구 과목들을 위주로 설계했습니다. 2학년 때는 정치와 법, 세계지리, 윤리와 사상, 경제 3학년 때는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이렇게 총 6개의 사회탐구 과목들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이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의예과에 재학 중인 최한영입니다. 아직 새내기라 나중에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확실하진 않지만 현재는 혈액종양내과 전문의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의예과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 과목들을 선택할 때 신중을 기했습니다. 미적분과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해야 했는데 제가 도형 문제에 자신이 없어서 도형을 많이 다뤄야 하는 기하보다는 미적분이 수월할 것 같다고 판단하여 미적분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화학 생명과학을 배우는 것이 의예과에 진학할 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하려고 했는데 우리 학교에 화학을 선택한 친구가 너무 적어서 어쩔 수 없이 화학 대신 지구과학을 선택해야 했던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자연과학 분야, 즉 이과 쪽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과목 선택을 1학년에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과학탐구 과목 4과목 중 물화생지 중에 제가 어떤 과목이 제 적성에 맞고 또 나중에 대학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공으로 공부하고 싶은지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로 과목을 선택하여야 했기 때문에 그 점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수강하고 싶은 과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수가 너무 적어서 폐강되는 바람에 해당 과목을 수강하지 못한 점이 좀 힘들었습니다. 2학년 1학기 때 생명과학을 선택한 친구가 적어서 딱 한 명만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0.5점 차이로 2등급을 받았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수학2도 이과 학생들끼리 경쟁이었기 때문에 1등급을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선택 인원이 적은 과목은 아주 작은 배점 차이로도 등급이 달라질 수 있게 되니까요. 반면에 국어는 제가 문법에 자신이 있고 수능에서 시간을 충분히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는데 신청 인원 수가 적어서 폐강이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화법과 작문 수업을 수강해야 했습니다. 수능에서는 저 혼자 언어와 매체를 공부해서 시험을 쳐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과목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전공, 적성과 흥미뿐만 아니라 선택 인원 수와 과목의 특성, 그리고 수능에서 자신이 선택할 과목까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특성에 맞게 시간표를 짤 수 있다는 점이 과목 선택의 상당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장점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문과였고 철학과를 지망하였지만 영어보다는 수학 과목에 자신이 있어서 영어 선택 과목 대신에 수학 선택 과목을 추가로 이수했습니다. 사회탐구 과목에 있어서도 제가 철학에 대한 흥미가 명확하고 평소 읽은 책이 활용되는 철학 관련 과목이 자신 있다 보니 지리나 역사 관련 사회탐구 과목을 이수하기보다는 윤리 관련 사회탐구 과목으로 꽉꽉 채워서 수업을 설계했었습니다. 1학년 때 들은 통합사회, 통합과학, 수학, 영어 등 공통 과목으로부터 자신의 특성을 인지해서 자신의 특성과 장점을 잘 활용하고 학문적 관심을 길러가는 방향으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자신 있어 하는 과목과 좋아하는 과목, 수강자 수가 많은 과목, 가고 싶은 전공과 연관된 과목, 이렇게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항상 일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듣고 싶은 과목은 한 번쯤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외로 선택 과목에서 예상치 못한 성적을 받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지리를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선택 과목에서 재능을 발견하고 지리 올림피아드에 나가는 친구도 있었고, 체념하고 들은 경제를 정말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너무 적은 인원으로 개설된 과목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반쯤 유행을 따라가시고 포기할 수 없는 과목은 밀고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30명 남짓하게 들었던 경제 과목을 들었었고, 학교의 플러스 교육과정으로 고전문학과 국제경제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경영 과목과 가장 비슷한 내용을 배우는 과목이 경제라고 생각하여 꼭 경제를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총 신청 인원이 35명이라 1등급이 1명, 2등급은 2명인 상황이라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과목을 수강하며 더욱 매력을 느껴 플러스 교육과정으로 국제경제 과목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고전문학은 경제 과목들과 반대로 제가 국어에 자신이 없어서 추가 심화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 수강한 과목인데요. 이 과목은 ABC로 절대 등급이 산출되는 진로 선택 과목이었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부담감은 줄고 저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과목이라 생각하여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공동교육 과정으로 철학과 국제정치 수업을 이수하였습니다. 공동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된 동기로는 이런 교육 과정을 활용해서 제 전공과 밀접한 생기부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대입의 매력적인 요소가 되리라는 생각도 있었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동기로는 단순히 이제 그 수업에 흥미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열리지 않는 수업을 다른 학교에서 참여할 수 있다는 공동교육 과정의 특성 자체도 흥미로웠고, 철학을 전공으로 희망하고 있던 저에게 철학과 국제정치 과목은 꼭 필요한 수업처럼 다가와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수업의 내용이 학문적 기초를 닦는 데 있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새로운 수업 주제와 방식이라는 점이 상당히 흥미로워서 이런 흥미가 공동교육 과정을 선택하는 데 가장 큰 동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동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공동교육 과정과 관련해서 어떤 하나의 조언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요즘 이런 공동교육 과정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여러분들도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해 보았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신의 흥미와 관련된 수업이 있다면 그 자체로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수업의 주제가 100%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도 타인과 구별되는 생기부 사항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가 여러분 생기부에서 아주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재학급 활동을 했었는데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라서 R&E 활동으로 방수 마스크 만들기를 했습니다. 산화아연, 에틸알코올, 스테아르산 등으로 마스크 위에 연꽃의 표면과 같은 돌기를 만들어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지만 미처 선택하지 못한 화학을 R&E 활동을 통해 접할 수 있어서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수업에 가장 기억이 나는 활동이라고 하면 정치토론 동아리에서 참여했던 부산시 독서토론 대회가 가장 생각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 대회에서 토론을 한 날 자체도 너무 가슴 벅차고 생각할 때마다 긴장이 되는 인상적인 기억이지만 토론대회를 준비하던 과정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들과 도서관에 모여서 끊임없이 책을 들여다보며 토론하고 저녁을 시켜 먹으면서 깔깔 웃기도 하던 그날의 풍경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 어디까지 아세요? 함께 알아보러 갈까요? 우린 다른데 왜 똑같은 걸 들어야 하죠? 제가 원하는 과목을 들으면 안 되나요? 학생들이 관심 없는 과목을 가르칠 때 동기유발이 정말 어려워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꿈과 적성에 맞는 수업을 듣고 싶어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듣게 해줄 수는 없을까요? 학생들과 교사들의 고민에 고교학점제가 답합니다. 도대체 고교학점제가 뭐야? 궁금하셨다고요? 간단하게 말해 학생이 자신의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스스로 설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진로에 맞는 과목 설계로 다양한 수업을 받으며 학점을 쌓아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모든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인데요. 2022년 사하구가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럼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는 뭐예요? 부산시 교육청과 사하구청, 대학교와 유관기관들이 함께 학생들의 진로, 적성에 맞는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 꿈이 없고 진로도 잘 모르겠어요. 걱정 마세요.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 프로그램, 학습 클리닉 프로그램, 지역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처를 통해 학생들의 꿈과 직업을 함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과목 선택은 어떻게 해요? 학교 교육과정이수 지도팀을 통해 학생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합니다. 제가 듣고 싶은 과목이 폐강되면요?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지죠? 그래서 교실 환경도 함께 달라집니다. 개별 학습 공간부터 그룹 스터디실까지 카페형 공간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블렌디드 수업이 가능해집니다. 다양한 과목이 신설되다 보니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유관기관을 통해 선생님들의 교과 연수 등이 이루어지며 외부 강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하키움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는 부산시 교육청과 사하구청, 고신대, 동아대, 동주대, 신라대, 한국해양대가 함께하고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국립해양박물관에서도 다양한 체험형 교육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정말 무궁무진하죠? 2022년 새롭게 시작할 고교학점제 사하키움 선도지구, 부산시 교육청과 사하구청이 함께합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혜리입니다. 앞으로 배울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 많이 고민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진로와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선택 과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기술과정 교과의 인공지능 기초 과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초는 기술과정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인공지능 기초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공지능 기반 지식, 정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윤리의식을 함양하며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과 원리, 기술을 활용하여 실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초 소양을 기르는 과목입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기초 과목의 이수 단위와 이수 가능 시기를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인공지능 기초 과목을 최소 2단위에서 최대 8단위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초 과목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어느 시기에도 이수가 가능합니다. 실제 이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기초 과목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인공지능 기초 과목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공지능 기반 지식 정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윤리의식을 함양하며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과 원리, 기술을 활용하여 실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초 소양을 기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창의, 융합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정보 처리 활용 능력, 의사소통 능력, 자기개발 능력 등의 역량을 함양하게 됩니다. 선택 과목은 여러분의 학과, 직업 선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인공지능 기초 과목은 인공지능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데이터 사이언스 등의 학과나 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과 원리, 기술을 활용하여 실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초 소양을 기르는 과목이므로 수학, 과학, 사회교과, 기술과정, 정보 및 진로 선택 과목과도 연계된 과목입니다. 그렇다면 평가 결과는 어떻게 산출될까요? 인공지능 기초는 진로 선택 과목이므로 원점수, 과목 평균만 표시되며 성취도는 3단계로 산출됩니다. 아래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예시를 살펴보면 과목의 단위수와 원점수, 과목 평균과 성취도, 수강자 수가 적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초 과목을 잘 이해하게 되셨나요? 소프트웨어 개발과 인공지능 관련 계열에 관심이 있다면 인공지능 기초 과목을 선택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혜리입니다. 앞으로 배울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 많이 고민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진로와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선택 과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과학교과의 융합과학 과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융합과학은 과학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과학교과의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에서 다룬 내용과 연계되는 과목이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을 연결해주는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토대로 융합과학은 미래과 기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과학적 소양과 창의성, 인성을 기르는 과목입니다. 다음으로 융합과학 과목의 이수 단위와 이수 가능 시기를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융합과학 과목을 최소 2단위에서 최대 8단위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3학년 1학기, 2학기에 이수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2학년 1학기, 2학기에도 이수가 가능합니다. 실제 이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융합과학 과목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융합과학 과목에서 우주의 기원과 진화, 태양계와 지구, 생명의 진화, 정보통신과 신소재, 인류의 건강과 과학기술, 에너지와 환경 영역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와 탐구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게 됩니다. 선택 과목은 여러분의 학과, 직업 선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물론 융합과학은 이공계열 대학 진학과, 취업 이후에도 필수적인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탐구 능력, 과학적 문제 해결력,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과학적 참여와 평생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과목입니다. 특히 자연과학, 공학 등의 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본인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과목입니다. 또한 연구 분야, 기술 분야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평가 결과는 어떻게 산출될까요? 융합과학은 진로 선택 과목이므로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 수강자 수,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표기되며 생활기록부 기재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드러난 결과가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기재됩니다.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셨나요? 평소 미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융합과학 과목을 선택해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혜리입니다. 앞으로 배울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 많이 고민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진로와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선택 과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회교과의 사회문제탐구 과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문제탐구는 사회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으로 공통 과목인 통합사회와 일반 선택의 사회 과목을 이수한 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사회 문제에 대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탐구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개설된 과목으로 대학 수학능력시험 선택 과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회문제 탐구는 다양한 층위의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한 탐구를 통해 사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목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의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문제 탐구 과목의 이수 단위와 이수 가능 시기를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사회문제 탐구 과목을 최소 2단위에서 최대 8단위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통합사회를 이수 후인 2학년 1학기, 2학기에 이수할 것을 권장하지만 3학년 1학기, 2학기에도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 이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문제 탐구 과목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회문제 탐구 과목에서 다양한 사회문제, 특히 게임 과몰입, 학교폭력,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문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사례로 사회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문제 사례 연구 영역에서는 앞선 영역에서 학습한 다양한 사회문제 탐구 경험을 토대로 학생들 스스로 탐구할 사회문제를 정하고 탐구 계획을 수립하여 해결하는 과정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발표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 선택 과목은 여러분의 학과, 직업 선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사회문제 탐구는 실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사회문제의 인식과 탐구, 해결 방안 모색 등을 통해 특히 사회과학 계열 관련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는 과목입니다. 사회학, 복지학, 행정학, 문화인류학 등 사회문제 연구의 계획 수립, 자료 수집 및 분석 능력을 요구하는 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과목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사, 사회단체 활동가, 사회학자, 기자, 드라마나 뉴스 연출, 저널리스트 등의 직업군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길러볼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렇다면 평가 결과는 어떻게 산출될까요? 사회문제 탐구는 진로 선택 과목이므로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 수강자 수,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산출되며 생활기록부 기재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문제 탐구 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드러난 결과가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기재됩니다.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셨나요? 평소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사회문제 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혜리입니다. 앞으로 배울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 많이 고민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진로와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선택 과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회교과의 여행지리 과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지리는 사회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으로 고등학교 지리 과목 중 하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과 여가 생활 속에서 점차 의미가 커지고 있는 여행을 지리 과목과 결합하고 확장한 것으로 대학 수학능력시험 선택 과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행지리는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 및 인문 환경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의 삶과 관계는 어떻게 존재하고 변화하고 있는지를 여행이라는 주제와 형식을 빌려 통합적이고 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과목입니다. 이를 통해 공감 능력, 탐구력, 비판적 사고력, 상상력, 소속감, 사회 참여 능력, 진로 탐색 능력 등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행지리 과목의 이수 단위와 이수 가능 시기를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여행지리 과목을 최소 2단위에서 최대 8단위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지리, 세계지리 과목을 학습한 후 또는 병행하여 2학년 1학기, 2학기에 이수할 것을 권장하지만 3학년 1학기, 2학기에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여행지리 과목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행지리 과목에서 바람직한 여행의 의미를 성찰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의미와 목적에 맞는 여행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자연환경, 자연과 인간의 관계, 세계와 지역 간 관계 등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획득, 조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통합적 탐구력, 의사결정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지리적 감수성과 상상력, 공동체 의식 및 공동체 참여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여행과 미래사회 그리고 진로 영역에서는 자신의 진로 탐색을 위한 여행 주제를 정하고 여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 실천적으로 진로를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선택 과목은 여러분의 학과, 직업 선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여행 지리는 실질적인 여행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는 과목으로 관광학, 지리학뿐만 아니라 문화인류학, 외교학, 도시계획학, 건축학, 지역학 연구 등 우리 주변의 다양한 지리적 현상을 다루는 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과목입니다. 여행 작가, 여행 기획가 등 여행 산업 관련 분야를 비롯하여 국제기구, 해외 시장 조사 및 마케팅, 지역 연구, 외국어, 교육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길러볼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렇다면 평가 결과는 어떻게 산출될까요? 여행 지리는 진로 선택 과목이므로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 수강자 수,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산출되며 생활기록부 기재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 장소 안내 및 계획서 작성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드러난 역량이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기재됩니다.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셨나요? 평소 우리 주변과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한 자연 및 인문 환경 등 지역의 이해와 여행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여행 지리 과목을 선택해 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미래의 도시계획가를 꿈꾸는 부산 동성고등학교 3학년 윤진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살기 좋은 미래 도시를 만드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제한적이다 보니 처음에는 단순하게 공학은 자연계열이다 라고 생각해서 주로 기하, 물리학, 투와 같은 과목 위주로 선택하였습니다. 도시를 살아가는 주체는 인간이기에 공학적 소양뿐만 아니라 인문적, 사회적 소양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회적인 연대를 통한 개인의 고립감 해소가 행복한 도시의 필수 요소라 생각합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깊이 있는 배움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 과학 과목 대신 한국지리, 사회탐구 방법을 신청하였고 결과적으로 전체 교과 영역을 균형 있게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등급이 안 나오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도시를 건설하는 도시계획과 맞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과목 선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꿈을 쫓는 소수 학생들을 배려하여 과목을 개설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학년 때 영재학급 동아리에서 미래도시 설계 프로젝트를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했습니다. 3학년 때 사회문화와 한국지리 과목을 수강하고 나서야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후배 여러분, 과목 선택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흥미있는 과목을 잘 선택해서 알찬 학교 생활을 스스로 만들어 가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영어 교사를 꿈꾸는 부산 동성고등학교 2학년 지상현입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주어진 대로 따라가면 되었기에 선택에 대한 고민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와서 제게 과목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또한 과목 선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는 부담도 생겼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학교는 진로종합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었고 교과 선생님들은 교과의 특성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담임 선생님께서 저의 선택 과목 보고서를 보고 특정 교과군의 편중과 진로와의 연관성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해 주셔서 제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어 교사가 되기 위해 영어 능력과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자율 선택으로 개설된 영어 교과목을 모두 수강하였습니다. 2학년 1학기에는 영어 회화 과목을 수강하였고 부산 동고와 함께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된 심화 영어 회화 1 시간에는 원어민 강사의 도움을 받아 여행지리 시간에 배운 관광지를 외국인에게 소개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평소 영어 소설 읽기를 좋아합니다. 저와 같은 학생들을 위해 3학년 때 개설된 영미 문학 읽기 수업이 무척 기다려집니다. 수업 외에도 영어 동아리 활동, 영어 멘토 멘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제 진로를 찾아 그에 맞춰 고등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로 학생들이 과목 선택을 어떻게 했고 대학에 진학하여 그것이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대학생들을 몇 분 모셔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바쁠 텐데 후배들을 위해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 백양고등학교 교사 노아르입니다. 대학생 여러분들도 돌아가면서 한 분씩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소개하실 때 자신의 전공과 관련해 고등학교 과목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카이스트에 재학 중인 24학번 박혜빈입니다. 카이스트는 1학년이 무학과로 운영되어 현재 전공이 없으며 내년부터는 융합인재학부와 건설 및 환경공학과 복수 전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수요조사를 진행해 최소 인원 미달 과목들은 제외하고 최종 신청을 해 선택 과목이 정해졌습니다. 저는 공대를 지망했기 때문에 화학과 물리를 신청했으나 물리가 폐강되어 공동교육과정 플러스 교육과정으로 수강하였습니다. 수능 대비도 함께 해야 했기 때문에 커리큘럼대로 과목 신청을 하였고 저희 진로와 연관된 공학 일반 같은 소인수 진로 과목도 수강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중앙고등학교 졸업생 엄기웅입니다. 문학하고 언어를 특히 좋아해서 관련 학과 진학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지금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학부에서 1학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저는 웹툰을 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 심지어 3학년 초까지 미술학원에 다녔는데 미술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다른 과목의 수행평가도 웹툰이나 영화같이 창작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당연히 진로 설계나 과목 선택도 이에 맞게 했었고 사회계열 과목 위주로 선택하고 수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관광컨벤션학과에 재학 중인 곽혜진입니다. 저는 부산 강서고등학교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부산대학교 관광컨벤션학과에 합격하였습니다. 저희 고등학교에는 2학년 때는 보통 등급이 나오는 일반 선택이 주를 이루었고 3학년 때는 일반 선택과 등급이 나오지 않고 성취도로 평가되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과목을 선택할 때 수요 조사를 2회 정도 실시하여 신청자가 너무 없는 과목은 폐강되었는데 선택한 과목이 폐강되면 개설 확정된 다른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에 자신이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영어 관련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했고 특히 영어 회화 과목은 소인수 과목이었지만 자신이 있는 과목이어서 수강했습니다. 부산대학교 의예과 1학년 이우준이라고 합니다. 국어 선택 과목의 경우 내신 때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는데 이유는 수능과 내신 공부를 유동성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고3 때 수능 공부를 할 때도 내신 기간 때 공부한 개념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었고 잊어버린 개념만 공부하다 보니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고3 때 합법과 작문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위험 요소가 많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화학의 경우에는 화학과 생명과학을 선택했습니다. 고1 때 통합과학에서 물화생지를 모두 접할 기회가 있는데 4과목 중에서 제가 가장 자신 있었고 진로와 관련성이 높아서 2과목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에 재학 중인 24학번 홍성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과목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들과의 차별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 3학년 동안 지구과학 1, 지구과학 2 수강에 그치지 않고 환경이라는 과목에서 개념을 활용해 실험이나 프로젝트를 해본다든지 교육학이라는 과목에서 저의 교육 철학 및 교사상을 표현해본다든지 이를 통하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장점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단순히 과학 탐구 선택 과목에만 매몰되지 않고 절대평가라 자칫 소외되기 쉬운 과목들까지도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부분 일찍부터 자신이 전공하고 싶은 분야를 결정하고 그에 맞추어 과목을 설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목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자신이 확고하게 가고 싶은 과나 학교가 있다면 해당 학교와 과의 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권장 과목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신이 관심 있거나 진학할 최소한의 계열 정도는 생각해 놓는 편이 학교 생활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또 자신이 확실하게 끝까지 열심히 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 수능에서 응시할 과목을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기도 하고 좋습니다. 내신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이 그 과목을 선택하냐에 따라 유리해지는 면이 있어 사람 많은 과목으로 따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수능 과목을 선택해 내신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여 수능까지 좋은 성적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또 수능을 겪어본 수능에 대한 정보를 잘 아는 선배들에게 도움을 받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BS에서 인강을 들으며 해당 과목과 내가 잘 맞는지 판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말로 듣는 것보다 직접 경험해보며 과목을 느껴보는 게 중요하므로 교과서나 수능 특강 등을 참고해 슬기롭게 과목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진로를 1순위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신이 재밌어하거나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면 대학 전공을 고를 때뿐 아니라 나아가 진로를 설계할 때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적성에 맞지도 않는데 취업이 잘 된다는 말만 듣고 선택 과목을 정한 다음에 후회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를 맑게 하고 감정을 깊게 느끼며 하루하루 진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원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신 준비가 수능 대비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겠죠. 수능에서 응시할 과목을 가능한 한 빨리 정하면 내신 과목 선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저는 최대한 인원수가 많은 과목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수가 적은 과목은 다들 정말 자신이 있어서 오는 경우가 많아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다 모여있고 사람의 수도 적기 때문에 경쟁이 정말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학과에서 이 과목은 필수로 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잘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의 진로와 희망, 진학학과가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 과목을 선택한다면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공통의 답변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재미있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할 때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엄규웅 학생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강했던 과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과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네, 저는 영어권 문화라는 과목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영어권 문화라는 과목은 일반 선택이 아닌 진로 선택 과목으로 ABC로 성적이 매겨지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부담이 덜했습니다. 다른 일반 선택 과목들은 아무래도 시험 성적이나 수행평가에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 과목은 정말 영어권들의 문화에 대해서 영화를 보고 모둠을 지어 조사하고 발표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했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다른 문화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제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1 때 배운 수학 과목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께서 항상 도전 문제라는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도전 문제는 수능 문제에서의 고난이도 문제 느낌이 아니라 그날 배운 수학 개념의 증명, 원리가 담긴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개념에 담긴 숨은 의미를 많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를 빨리 풀고 치우는 공부보다 하나의 원리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게 오히려 수학 실력 향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두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성적 처리 방식이 비교적 부담이 덜한 진로 선택 과목을 활용하여 다양한 수업 활동을, 또한 어려운 문제 사항이 주어져도 끈기 있게 고민하여 자신의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과목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대박이었지. 나 똑같이 따라해줘. 나 주말마다 미용봉 사고 있거든? 빨리 봐봐. 진짜 너무 귀엽지? 너무 귀여워, 아, 나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보고 싶더라고. 와, 잘할 것 같아. 넌 농구가 그렇게 좋아? 당연하지. 난 체육 선생님 되고 싶으니까. 학교에서도 체육 관련된 경험을 더 했으면 좋겠어. 야, 어디가? 올해부터 우리 학교에 고교학점제 선도 기부가 운영됩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대학생처럼 직접 자신만의 시간표를 구성하고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난 아직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못 정했어. 걱정 마세요. 진로를 정하지 못했어도 대학 연계 진로 설계 컨설턴트 프로그램, 서머 윈터스쿨 등 학생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배우고 싶은 과목이 우리 학교엔 개설이 안 된다던데? 내가 원하는 수업이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아도 동명대, 부산 가톨릭대, 부산 교대, 솔로몬 로파크, 경남 정보대에 연계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희망 인원이 적은 과목이나 개설이 안 되는 과목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좋은데?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울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혜리입니다. 앞으로 배울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 많이 고민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진로와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선택 과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영어교과의 영미문학 읽기 과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영미문학 읽기 과목은 영어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공통 과목인 영어의 읽기, 쓰기 영역을 확장한 과목입니다. 영미문학 읽기는 영미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독서 능력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영미문학 읽기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고 심미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미문학 읽기 과목의 이수 단위와 이수 가능 시기를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영미문학 읽기 과목을 최소 2단위에서 최대 8단위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3학년 1학기, 2학기에 수강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2학년 1학기와 2학기에도 이수가 가능합니다. 실제 이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영미문학 읽기 과목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영미문학 읽기 과목에서 영미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줄거리를 파악하고 작품에 사용된 은유와 상징적 의미를 해석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작품이 나타난 시대적 상황을 통해 필자의 의도를 읽어내고 문학적 표현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작품을 읽으면서 작품에 대한 감상을 글로 표현하고 문학 비평의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작품에 대한 자신만의 이해를 상황극으로 표현하거나 이미지나 상징, 비유 등으로 드러내는 활동도 하게 됩니다. 선택 과목은 여러분의 학과, 직업 선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물론 영미문학 읽기 과목은 영어로 된 문학 작품의 독서와 감상을 통하여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인문학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영어 독서 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어 영문학과, 통번역학과, 영어 교육과, 문화 콘텐츠학과 등의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본인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과목입니다. 또한 언어 및 교육 분야, 사회 분야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평가 결과는 어떻게 산출될까요?
영미문학 읽기는 진로 선택 과목이므로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 3단계, 수강자 수가 산출되며 생활기록부 기재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학 작품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드러난 결과가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기재됩니다.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셨나요? 별도의 교과서 없이 시, 소설, 희곡 등 다양한 문학 작품을 읽고 싶은 학생은 영미문학 읽기 과목을 선택해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혜리입니다. 앞으로 배울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 많이 고민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진로와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선택 과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수학교과의 경제수학 과목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수학은 수학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일반 선택 과목인 수학 2를 학습한 후 수학의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경제 및 금융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 영역에서는 출제되지 않은 과목입니다. 경제수학은 생활 주변에서 친숙하게 접하는 경제 현상을 이해하고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 문제를 수학의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수학의 가치를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목입니다. 다음으로 경제수학의 과목의 이수 단위와 이수 가능 시기를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경제수학 과목을 최소 2단위에서 최대 8단위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3학년 1학기, 2학기에도 이수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2학년 1학기, 2학기에도 수학 2를 이수한 이후라면 이수가 가능합니다. 실제 이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수학 과목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경제수학 과목에서 수와 생활경제, 수열과 금융, 함수와 경제, 미분과 경제에 관한 개념, 원리, 법칙과 이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수학의 기능을 습득합니다. 이러한 수학의 기능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을 수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으며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고 수학의 가치를 이해하며 수학학습자로서 바람직한 태도와 실천 능력을 기르는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은 여러분의 학과, 직업 선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물론 경제수학은 대학 진학이나 취업 이후 경제 및 금융의 기본 개념을 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과목입니다. 경제지표나 환율, 세금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고 수열의 개념을 활용한 원리합계의 개념을 익히고 함수가 경제지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학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경계열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배우면 좋은 과목입니다. 특히 정보통계학과, 경영학과, 정보사회학과, 경제학과 등 수학적 아이디어 및 분석, 정보 처리 능력이 필요한 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본인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과목입니다. 또한 세무사, 회계사, 수학 및 통계연구원, 사회안전보건연구원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평가 결과는 어떻게 산출될까요? 경제수학은 진로 선택 과목이므로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 수강자 수가 산출되며 생활기록부 기재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드러난 결과가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기재됩니다.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셨나요? 평소 생활 주변에서 접하는 경제 현상에 관심이 많고 경제 문제 해결에 수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고 싶은 학생은 경제수학 과목을 선택해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혜리입니다. 앞으로 배울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 많이 고민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진로와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선택 과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국어교과의 화법과 작문 과목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법과 작문은 국어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공통 과목인 국어의 듣기, 말하기, 쓰기 영역을 심화 확장한 과목이며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에서 언어와 매체와 함께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시험 과목이기도 합니다. 화법과 작문은 다양한 주제 및 유형의 담화와 글을 수용, 생산하는 활동을 통해 여러분의 원활한 소통 능력과 바람직한 의사소통 태도를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법과 작문 과목의 이수 단위와 이수 가능 시기를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화법과 작문 과목을 최소 3단위에서 최대 7단위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2학년 1학기, 2학기에 이수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3학년 1학기, 2학기에도 이수가 가능합니다. 실제 이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화법과 작문 과목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화법과 작문 과목에서 화법과 작물의 본질을 학습할 뿐만 아니라 대화, 토론, 협상, 면접, 발표, 연설과 같은 다양한 담화를, 정보를 전달하는 글, 소개하는 글, 보고하는 글, 설득하는 글, 비평하는 글, 건의하는 글과 같은 다양한 글을 수용, 생산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배려, 공감, 진정성, 책임감과 같은 바람직한 의사소통 태도를 함양하게 됩니다. 이 선택 과목은 여러분의 학과, 직업 선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물론 화법과 작문은 대학 진학이나 취업 이후에도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한 전반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과목입니다. 특히 언론, 언어, 미디어 등 전문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한 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본인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과목입니다. 또한 언어 분야, 교육 분야, 광고 분야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평가 결과는 어떻게 산출될까요? 화법과 작문은 일반 선택 과목이므로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수강자 수, 석차 등급이 산출되며 생활 기록부 기재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장한 모습이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기재됩니다.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셨나요? 평소 말과 글을 통한 의사소통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화법과 작문 과목을 선택해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